동시에 감염될 경우 코로나19에만 감염된 경우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경제-ETV와 울산시 약사회가 함께하는 알려주는 약사 알약, 울산 송정약국의 유선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약사가 전하는 독감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는 동안 잊고 지낸 독감이 3년 만에 유행주의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서 29일 사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외래 환자는 1000명당 9.3명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또는 B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상부호흡기계인 코나, 목, 하부호흡기계인 폐를 침범하여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무력감 같은 신체 증상을 나타냅니다. 기저질환자나 노인, 소아가 감염이 되면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독감의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갑작스런 전신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발열은 41도에까지 이르며 3일간 지속되고 5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이 사라지면 기침, 콧물, 목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침의 쇠약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코로나와 독감 증상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의심 증상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 차이점은 독감의 경우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이나 미각 소실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환자 스스로 증상만 보고 두 질환을 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말을 만졌다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 조절이 잘 되도록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합니다. 또 건조한 실내 공기로 인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를 틀고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독감 예방에 가장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올해 독감 접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감염될 경우 코로나19에만 감염된 경우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독감 접종과 코로나 접종은 동시에도 가능한 만큼 두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는 무료 접종인 만큼 접종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독감 주사를 맞고 나면 간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진, 붓기가 생길 수 있고 구역 구토,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고 주사를 맞은 후에는
발열을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도 했지만 갑자기 고열, 근육통, 인후통이 생겼다면 병원으로 가셔서 독감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독감 진단을 할 때는 지역사회에서 독감이 얼마나 유행하는지에 따라서 독감 유사 증상으로 임상적인 진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신속항원 검사, PCR로 감염 여부를 판정합니다. 독감 진단을 받으면 격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독감 진단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열이 내린 후 24시간이 지나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진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집단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등원 및 학원을 쉬는 게 좋고 고령자를 비롯한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의 치료는 고위험자의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의약품은 타미플루로 잘 알려진 오셀타미비르 성분, 리렌자 로타디스크의 주성분인 자나미비르, 주사제로 사용되는 페라미비르, 그리고 발룩사비르와 같은 이러한 성분의 항바이러스제로 독감을 치료합니다.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 환자,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5세 미만의 영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치료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그 효과가 가장 좋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후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동반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감기에 준하는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기침 가래가 있을 때는 진해거담제, 콧물 코막힘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증상 완화제를 같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시에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주로 약국에서는 타미플루의 주성분인 오셀타미비르 성분 항바이러스제를 받으실 텐데요. 이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셀타미비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나올 때 필요한 뉴라미다제를 억제하여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A 또는 B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감염 초기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 1세 이상이면 복용이 가능하고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복용하고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 독감 치료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증상이 완화되어도 끝까지 다 복용해야 합니다. 또 독감을 예방하는 예방적 요법으로 오셀타미비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한 경우 성인 오셀타미비르소 75mg을 1일 1회 10일간 복용합니다. 접촉 2일 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는 대신으로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의 경우 6개월가량 예방 효과가 지속되지만 먹는 약은 복용 시에만 예방이 되고 또 최대 6주까지만 복용이 가능해서 지속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오셀타미르 성분의 약을 먹고 구역 구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약을 먹고 30분 이내에 구토를 한 경우 15분 후 한 번 더 복용을 하고 부족한 약은 추가로 처방을 받아서 5일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셀타미비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주의할 점이 조금 있는데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성분 약 복용 후 이상행동을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일본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연령대의 환자는 고위험군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을 먹게 되는 청소년에게서 정신계 이상 반응, 헛소리, 악몽,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일간 보호자가 잘 관찰해야 하고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감에 대한 이야기와 독감에 감염되었을 때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독감에 걸린 경우 항바이러스제 복용 외에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에 도움을 주는 아연, 그리고 영양 섭취를 잘하여 빠른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